한국의 상징. 한국의 국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공식 국가명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국기 무엇입니까? 한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부른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모양이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검은색의 사계가 있습니다. 흰색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의미합니다. 빨강은 종교를, 파랑은 희망을, 빨강과 파랑이 합쳐진 태극은 조화로운 우주를 나타냅니다. 사계는 각각 하늘, 땅, 물, 불 가리키며 자연의 조화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태극기는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는 태극기를 집회문이나 청문 등에 단다. 한국의 국가,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인 국가가 있다. 한국에서는 국가를 애국가라고 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는 뜻이다.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애국가는 사절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국화,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이다.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로 무궁화는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매일 꽃을 피우는데 나무 하나에서 약 2000여 개의 꽃송이가 핀다. 무궁화는 오래전부터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사랑받아 왔다. 무궁화와 태극기 모양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가 문장이 만들어졌으며 나라의 중요한 문서, 훈장, 대통령 표창, 여권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문자. 대한민국 고유 문자인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한글의 자음은 혀, 목, 입술 등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자음 14개과 모음 10개 모두 24개의 문자를 조합하여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간단하고 과학적이어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대왕이 학자들과 함께 만든 책 혼민정음 해례본에는 한글을 만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이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드는 것이다. 혼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 책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문맹을 없애는 데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게 세종대왕상이라는 이름의 상을 주고 있다. 1번.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명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2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을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정답은 태극기, 무궁화, 한글, 애국가 등이 있습니다. 3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4번.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안익태입니다. 5번.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등에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6번.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거듭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후렴구입니다. 7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태극기입니다. 8번.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두고 사방 모서리 대각선에 검은색의 사괴를 둔다. 이 사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건공감이입니다. 9번. 태극기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뒤는 불을 의미합니다. 10번.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태극기 달기입니다. 11번.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흰색 바탕에 태극 모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습니다. 12번. 현충일에는 국기를 개양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국기를 개양해야 할까요? 정답은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조기로 개양합니다. 13번.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꽃을 피고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국가 문장으로도 활용된 이 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14번. 무궁화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답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번.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 문자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훈민정음입니다. 16번.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17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가족. 가족 형태의 변화. 한국에서 결혼은 보통 30세 전후에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 들어 30대 중후반 정도에 하는 경우가 늘어나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가 많아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여러 세대의 가족이 같이 모여 사는 활대가족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큰 도시에 학교와 회사 등이 많이 생기면서 공부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들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크게 줄면서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의 모습을 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부나 일 등을 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나 부부만 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8번. 시부모는 며느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아이를 낳지 않은 며느리를 새아가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낳은 며느리를 어머마라고 부릅니다. 19번. 아내는 남편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20번. 아내는 남편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21번.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22번. 아내는 남편의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아주버님이라고 부릅니다. 23번. 아내는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24번. 아내는 남편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25번.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26번.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인어른이라고 부릅니다. 27번. 남편은 아내의 어머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28번.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사촌이라고 합니다. 29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일촌이라고 합니다. 30번.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31번.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무슨 뜻입니까? 정답은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32번. 근무를 마친 후 종종 회사 직원들끼리 퇴근 이후에 식사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회식입니다. 33번. 정해진 퇴근 시간을 지나 저녁 먹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야근입니다. 34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무엇입니까? 정답은 실업입니다. 35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실업급여입니다. 36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최저임금제입니다. 37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동청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8번. 취직을 하기 위해 회사 등 조직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정보,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시간수대로 나열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이력서입니다. 39번. 직장을 잃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실직자입니다. 40번. 근로자와 사업주가 맺는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의 일종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을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근로계약서입니다. 복지.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회보험. 한국에서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보조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은 미래의 원룸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공공보조. 공공보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있다. 예를 들어 돈을 주로 벌어오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큰 병을 앓게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살고 있던 집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1번.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한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보험입니다. 42번.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내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43번. 우리나라의 내대 사회보험 중 3개를 말해보세요. 정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입니다. 44번. 내대 사회보험 중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한 고객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고용보험입니다. 45번. 예대 사회보험 중 만 65세 이상 소득권을 잃은 고객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민연금입니다. 46번.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민연금입니다. 47번. 내대 사회보험 중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산재보험입니다. 48번.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슨 보험을 씁니까? 정답은 수학과에 데려가야 하고 건강보험을 씁니다. 49번.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사용하는 보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강보험입니다. 50번. 눈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합니까? 정답은 안과에 가야 합니다.